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2 89페이지 4강 맹진사택 경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 박스 볼게요. 이 작품은 세속적인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진사를 등장시켜 욕망을 위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비인간성을 풍자, 해학을 통해서 나타낸 전형적인 희극이다. 이 작품을 통해 가문의식의 허위, 구숙 결혼제도의 모순, 전통적 계층사회의 비인간성 등을 풍자함으로써 사랑의 참뜻과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 정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는 희곡이고요. 희극적, 해학적,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조선 후기에 이 맹진사댁 집과 마을이 주로 나오고 있고, 소재는 전래민담 뱀신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구시 혼례 제도의 모순과 더불어 어리석은 인간의 권력력, 허세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특징 첫 번째, 신분 상승을 위해서 벼슬을 돈으로 산다거나 족보를 위조한다거나 이때 신분 질서가 붕괴되는 조선 후기의 사회. 네, 배경이 조선 후기였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이렇게 신분 질서가 막 뒤섞이게 붕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2번, 명문 세도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뱀 신랑 이야기 등의 전래 민담을 소재로 활용했다. 자, 그럼 여기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한씨, 맹진사, 유목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맹진사, 한씨, 이 두 사람이 부부고요. 자, 맹진사가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가쁜 아가씨. 그래서 가쁜 아가씨를 혼례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서방이 될 집에 다녀온 겁니다. 다녀와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일 얘기나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맹진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행랑밥만 30칸이야, 30칸. 자, 그리고 또 오곡백과가 가득 찬 곡간이 하나, 둘, 셋, 넷 정말 많다. 이렇게 하자. 한씨가 아마 대궐 같은 집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딸의 서방이 될 그 집, 그곳이 김판선의 집입니다. 그래서 김판선 굉장히 이 벼슬이 높고 이런 권력이 있는 그런 집, 좀 대궐 같은 집인가 보네요. 그래서 내게에 대한 접대야말로 구중 궁궐에서 나온 손님이냐, 용숭어기 이럴 데 없고 이렇게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위 얼굴을 보러 간 건데 사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진사는 사위의 얼굴은 얘기하지 않고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집 크기, 재물 이런 것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맹진사라는 사람은 사람 됨됨이보다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헛지레춤이라니 누가 간 일인데 애초에 도라지꼴로 찾아갈 때부터 계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대단한 김판선의 집 같은데 혼인을 하면은 우리도 좀 세도가 높아지겠지? 라고 옛날부터 이 계획, 계책을 다 세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쁜 아가씨나 찾아와 하고 일단 여기는 요 문제 또 3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김판서 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재물이 매우 많은 집이다. 지체 높은 양반 집안이다. 벼슬과 권력이 높다. 이익범절이 깍듯하다. 이런 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가족이 매우 많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틀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맹진사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성사시켰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도라지꼴로 찾아갈 때부터 계획을 다 세워놨어 라고 얘기를 했죠. 적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다 내 능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진사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으스대고 이 권력을 좋아하는 좀 부정적인 인간상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3번의 기억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하긴 참 여기에 들어갈 지시문. 이 배우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지시문을 얘기하는데요. 만사가 다 수완 나름이거든. 수완. 근데 내가 그게 좋다. 수완이 좋다. 나는 이 계획을 다 세우고 똑똑하단 말이야 라면서 좀 자랑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는 연방뻑이며 연방 계속해서 으스대면서 이게 다 수완 나름이거든. 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맹진사는 검문세가인 김판서댁과 혼약을 맺고 자신의 딸 가뿐이와 김판서의 아들 미연을 혼인시키기로 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혼례를 하루 앞둔 날 맹진사의 가족은 미연의 다리가 불구라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충격을 받은 가뿐이는 결혼하기 싫어요 라고 혼례를 거부하죠. 그러자 맹진사는 가뿐이의 몸종인 이뿐이를 가뿐이로 대신 둔갑을 시켜서 혼례를 강행합니다. 만약에 가뿐이가 등장을 안 하면은 이 가문과 가문 사이에 이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 권력은 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 결혼을 강행합니다. 자, 그런데 혼례식장에 도착한 미연은 몸이 정상인 외모가 준수한 잘생긴 장부였습니다. 이 사실에 놀란 맹진사는 신분이를 다시 가뿐이로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미연이와 이뿐이는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이뿐이와 미연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쁜이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사실 고백을 하죠. 저는 가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쁜이가 또 차라리 이 서방님이 다리가 정말 불구였다면, 그래서 아무도 서방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서방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님이 아무리 몸이 불편하더라도 저는 감수하겠다라는 이 이쁜이의 착한 마음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불구라는 소식을 듣고 혼례를 거부한 가뿐이랑은 완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쁜이가 이 죄책감에 옵니다. 자, 그런데 미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실은 내가 이 헛소문을 낸 것이었다. 왜 헛소문을 이렇게 냈을까요? 자, 이런 마음의 참된 무게와 깊이를 알고 싶었다. 이 병신이라던가 거지라던가 돈이 있다던가 이런 건 모두 다 거칠애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취한 사람들하고도 많이 사귀어 봤지만 나는 이제 이런 거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 진정한 사랑, 이 참된 마음씨를 가진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뿐이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대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요것도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쁜이가 신분 상승을 추구하며 절대 아니죠. 이쁜이는 이 정말 참된 마음씨를 가지고 서방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략적인 인물이 아니다.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자, 2번에 미연은 놀라는 듯한 어투로 디귿을 말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디귿 보면은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연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사갈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이쁜이가 이렇게 그 사실을 고백하더라도 딱히 놀랄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자기가 이러한 것을 계산하고 헛소문을 낸 거기 때문에 딱히 놀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는 게 아닌 그냥 침착한 어투로 하고 그냥 듣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맹진사가 거짓말. 이 갑분이를 이쁜이로 이 둔갑을 시켜서 거짓말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미연이 신랑이 될 사람이 불구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